강동구가 더 포커싱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부동산 트렌드에 딱 맞는 지역이 강동구인 거예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엄청 많죠. 그러니까 얘는 신축으로 가도 트렌드에 맞는 지역, 준신축으로 가도 트렌드에 맞는 지역, 재건축, 재개발, 구축으로 가도 트렌드에 맞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동구가 2017년, 18년에 강남 4구로 편입이 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아직 거기 강남 3구에 못 미쳐 라고 이제 자리를 잡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명실상부하게 강남 4구로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오늘 친절한 지역 분석 메디테라님과 함께 할 텐데 오늘 지역은 강동구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고덕동 집값 정말 이상해요 이러면서 영상 올렸는데 오늘은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그 강동구 일대 생활권을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지역 분석 컨셉에 걸맞게 그런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때 한창 집값 이상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때 촬영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지금은 좀 어떤지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5월 말부터 6월, 7월에 거쳐서 7월 중순까지는 좀 뜨겁다가 그 이후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분위기가 가격이 막 빠지고 이렇진 않은데 네. 이전에 7월 달에는 한 개 거래되면 그래도 막 가격을 올려서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라면 7월 달에 지금은 7월 달에 거래된 가격에서 그냥 거기서 가격이 나오고 여기서 거래를 하냐 마냐인데 네. 문제는 이제 예전에는 나오면 바로 소진되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나오면 약간 속도가 좀 늦어진 그래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가격 괜찮아 라고 하면 그거 정도는 꾸준하게 거래가 되는 정도의 속도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또 제가 자료를 보고 왔더니 네. 6월 7월에는 거래량 카운트를 했을 때 8월 21일인데 이 정도 되면 사실 8월 달 거가 거래량이 집계가 거의 안 됐어요. 9월 달 돼야 이제 집계가 되는데 그래도 7월 달은 이 정도 됐을 때 거의 4,000건 서울 기준으로 5,000건 막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은 700건, 뭐 800건 뭐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적나요? 그래서 제가 소강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서울 거래량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집계된 걸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집을 보러 다니려면 좀 어쨌든 밖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너무 덥지 않나 지금? 7월에도 너무 더웠어요. 저는 네. 이 부동산 투자를 이게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느낀 건데 돈이 되면 더운 거엔 사람들이 개의치 않아요. 내가 조금 더워서 1억을 더 싸게 살 수 있다. 네. 안 움직이시겠어요? 당연히 움직여야죠. 그렇죠. 땀을 한 바가지 흘리더라도 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날씨의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너무 이제 뭐 전고점을 뚫은 애들은 뚫은 대로 전고점 가까이 있는 애는 가까이 있는 대로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5, 6, 7이 엄청 뜨거웠어요. 3개월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갑자기 확 뜨거워지고 이렇게 뜨거우면 중간에 항상 숨고르기가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숨고르기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이 팍 뛰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또 이게 팍 튄 만큼 뒤에가 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팍 조용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지금 8월 달이 아직 집계가 안 돼서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은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 5, 6, 7월 달 거래량에 비해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만 8월 달엔 거래가 되고 있다. 서울 전체가 그런 거죠? 네네. 서울 전체 거래량으로 봤을 때. 강동구 쪽 그럼 오늘 주제니까 강동구 쪽은 어떤가요? 강동구도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강동구는 지금 이례적인 집값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고덕은 대장자리를 내줘야 돼요.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으로 빠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잘 가면 다시 이제 고덕 갔다가 이제 옆에 고덕 암사 이쪽으로 갔다가 천호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도는 형식으로 이제 강동구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소강 상태고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24억대 거래가 되고 나서 물건들이 24억에서 25억대 나와요. 근데 어차피 그 정도 오른 가격이면 사람들이 크게 당장 막 급하게 뭐 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매물도 많지도 않고. 되게 이례적인 건 제가 이번에 놀란 건 여기 화면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지금 12,000세대잖아요. 그리고 11월 입주예요. 근데 전세가 2,000개밖에 안 나왔어요. 실거주하면 3년 유예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 돌리고 싶어 라고 하면 12,000세대면
뭐 반은 실거주하고 반은 전세를 맞춘다고 하면 6천, 7천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요 정도면 거의 개포동의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초반에 나왔던 전세 매물 정도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6, 7천 세대 정도의 전세 매물 정도밖에 안 나온 거니까 사장님들도 되게 의아해하는 게 전세 매물이 많이 안 나와. 그리고 매매 물건도 지금 600개 나와 있지만 사실은 거래할 만한 진짜 적극적으로 나 거래하겠어 하는 사람들의 매물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약간 요새는 걸어놓는 시기예요, 가격을. 아, 살 테면 사봐라 뭐 이런 식으로요? 나 이 가격에 내놓을 건데 가져갈 거면 가져오고 아니면 나도 아쉽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걸어놓는 가격을 걸어놓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지금은 적극적으로 뭔가 붙는 시장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고르기 상황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거래만 좀 약간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이렇거든요. 지금 10억대도 있고 여기 7억대도 보여요. 그러면 뭐야 7억대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일부러.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보면 지금 24억까지 거래가 됐기 때문에 보통 전세가는 50%는 받고 싶어라는 집주인분들은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2억 받고 싶어요. 근데 지금 12,000세대 입주가 있는데 12억 받기는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되면 그럼 난 10억이라도 받고 싶어. 9억 5천, 10억은 받고 싶어라는 게 집주인들의 입장이고 지금 12,000세대 입주인데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싸면 쌀수록 좋지. 이전에 막 몇 억짜리, 5억짜리 집이 분양을 했는데 전세가 막 9천, 막 1억 이랬거든요. 그런 데가 진짜 전세 입장에서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 7억짜리를 보면 8월 달에도 있잖아요. 7월 말. 근데 이런 애들은 없어요. 지금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 집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집주인인데 전세를 내놓고 싶어요?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게 아니고 여러 부동산에 내놔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다 모두 열심히 그 물건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내가 손님이 왔을 때 이 물건 보여주세요 했을 때야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인을 안 했어. 그러면 이 물건이 나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떠 있는 거죠. 약간 그런 매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조금 8월 2일이면 지금 한 10일? 뭐 그래도 한 20일 지났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사장님들이 보고 알아서 빼줘야 되는데 이제 사장님들이 손님이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구하는 사람이 안 와가지고 확인을 안 하고 안 내린 거죠. 가면 그럼 얼마 정도부터 시작하나요, 지금 가격은? 지금 9억에서 9억 5천. 와, 차이 8억 후반도 제가 조사했을 때 일주일 전에 1, 2주 전에 이미 없다. 지금 만약에 9억대, 9억 5천짜리가 있으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장님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좀 빼줘. 어떻게 8억대 후반까지 안 될까? 라고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매물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조사했을 때는 없었어요. 9억에서 9억 5천. 나오면 연락 줄게 라고 이제 대기를 걸어놔야 되는 거겠죠. 와, 이 더운 날에 7억 보고 갔는데 2억 더 있다고 이제 확인을 하면 힘 많이 빠지겠는데요. 그러니까 네이버만 부동산만 보고 가시면 안 되고 집 보러 가시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네이버 부동산에 보고, 요새는 또 바로 집 보러 간다고 해서 세입자가 바로 집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약속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전화해서요?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이 집을 내놓은 부동산 여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요. 전화를 하셔서 이거 매물 살아있는 거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꾼 같으니까 이 매물 이 집 있는 거 맞아요? 약간 이렇게. 근데 내가 만약에 투자자 관점으로 좀 약간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으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전문 용어거든요. 이게, 살아있냐? 이 업계에서 쓰는 용어죠. 이 물건 살아있는 거 맞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네, 이 집 있는 거 맞아요? 라고 이제 일반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 전화해서 사장님 이거 집 아직도 있어요? 라고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 집을 볼 수 있는지 미리 약속을 잡고 가야지 번거롭잖아요. 날도 더운데 진짜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고 일할 때 바쁜데 진짜 힘들게 시간 내서 갔는데 이거 없고 2억이 높은 것만 나와 있다. 그러니까요. 그럼 화나죠, 솔직히. 그러니까 2억이 막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 2억 더 주고 사자 이런 금액은 아니니까. 그죠, 쉽지 않죠. 그럼 강동구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강동구는 어떤 곳인가? 강동구가 뭐 강남 4구에 편입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인지도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마용성급으로 막 서울에서 잘 나가는 지역이다.
이렇게까지 느낌이 드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설명해 줄 때 강동은 어떤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강동이 마포처럼 마용성의 위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이 너무 메리트 있는 지역이죠. 송파를 못 간 사람들이 강북에서 마포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송파랑 마포가 트렌드를 같이 가요. 젊은 수요층이라던가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데 송파도 너무 비싸. 마포 아현도 너무 비싸. 라고 했을 때 그 아래쪽이 바로 광동에 신축급 있는 애들인 거예요. 네. 마포는 얘네들은 지금 벌써 20억 넘어서 막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강동구는 그거보다 좀 아래 지역에서 그래서 송파, 마포, 강동이 어떻게 보면 가격대로 비교했을 때 요새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되게 먼 지역에서도 많이 집을 보러 온대요. 서울에서도 네. 송파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이사를 할 때 송파에서 가격 부담을 느낀 사람은 강동이나 이제 성남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센터마켓 저쪽에 서대문구에서 이제 강동을 구하라고 온다거나 네. 뭐 이쪽 동작이나 뭐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그래서 사장님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사람들은 네. 지역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에 따라서 지금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했을 때 지금 송파랑 마포는 너무 올랐는데 네. 그 다음 지역이 이제 강동으로서 매력이 있는 거고 사실 강남 3구로 편입됐을 때 얘가 위상이 조금 그거보다 못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송파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성남이나 서초는 송파로 좀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강남에서 왔다 갔다 서로 한다거나 그러는데 강동구는 구리, 남양주, 별내, 다산, 네. 하남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주를 하다가 돈을 모아서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는 곳이 이 강동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번에 별내선이 영전에서 남양주가 조금 이슈를 타긴 했었지만 네. 사실 강북 지역이 특히 경기도권에서 북부 지역은 사람들이 지금 조금 리스크 있다라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이 송파, 강동, 하남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아예 연결되어 있어요. 수요가. 하남에 사시는 지금 강동구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벌써 미사로 물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사도 이미 5천만 원 정도 가격이 좀 상승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올랐어? 그럼 여기가 오르고 여기서 돈을 모았어? 그럼 여기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을 타고 이동을 하는 지역이 그 중간에서 이 강동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서 되게 가격 이상하다, 여기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다, 이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동일한가요? 그 상태도? 네네, 전반적으로 지금 네. 제가 그래서 이 왜 그런가라고 그거를 요새 부동산에서 전문가도 다 틀렸어요.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저도 충격을 먹었거든요. 이 네.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마이션에도 입주하니까 고덕까지 흔들릴 거고 이제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입주하는 시기가 강동구 진입 시점에 최대의 기회가 될 거다 하고 다들 전문가들도 생각을 했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 초보다 오히려 올랐으니까 사실 네. 왜 그랬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 파크포레온은 진짜 공급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실거주 3년유에 예. 지금 매매가 안 되잖아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 실거주 의무 때문에. 네. 그래서 매매가 안 되니까 금매가 안 나오니까 진짜 공급의 역할로서 매매를 해서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안 되는 사람은 전세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은 거고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실거주금은 3년 유예를 해줬지만 차라리 전세를 놓는 것보다 내가 그냥 거기서 2년, 3년, 4년 살고 네. 양도세 비과세 될 때 차라리 내가 집값이 더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만족스러운 가격이 나오려면 출구, 익시트를 미리 준비하려면 네.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실거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매물도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사람들,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저도 왜 이걸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만세대 가깝게 네.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입주가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때가 입주한 2018년도는 어떤 시장이었냐면 옆에 있던 서울시장이 엄청 뜨거웠던 시장이고 옆에 있던 개포동이 네. 주 단위로 1억씩 상승하다고 시기예요. 네. 매매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만세대가 입주하니까 서울 가격이 지금 어때요? 이게 쭉 올라가다가 보합처럼 유지가 되잖아요. 네. 이 영향력이 서울 전체에 미칠 정도로 크게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네. 2018년 10월에, 12월에 입주인데 10월에 평균가를 눌러줄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2019년 4월까지 갔어요. 6개월 정도 큰 영향을 미쳤고 진짜 약간 외곽 지역이 안 좋은 데들은 1년 전부터도 영향이 있고 전세가도 그 전부터도 막 흔들흔들 했었어요. 네. 송파구만 보면 2018년 2월부터 가격이 눌리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파의 영향이 큰 것도 있지만 그럼 송파구 내에서만 보자 했을 때도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고 이게 다 끝났을 땐 2019년 3월까지로 영향력이 한 1년 정도 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을 눌려줬었어요. 엄청 뜨거운 시장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절벽 상승장으로 쭉 날아간 거죠.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여기에 있고 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에서 딱 접으면 여기에 올림픽 패밀리타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네랑 얘네는 거의 쌍둥이처럼 서로 이제 입지가 비슷한데 위에가 훨씬 좋긴 하죠. 네. 또 뭐 반발하실 분들이 계셔서 어쨌든 가격이 좀 비슷하게 가요. 네. 근데 이 올림픽 패밀리타운도 이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하니까 2018년 10월에 14억 1천까지 갔다가 2019년 3월에 10억까지 떨어져요. 네. 10억 9천이니까 거의 11억이죠. 네. 그럼 3억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전세가는 유지가 되면서 갭이 9억이었어요. 네. 우선 전세를 놓고 나중에 돈 벌면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돈이 9억이었고 2019년 3월에는 5억으로 떨어져 5억 9천이니까 6억이죠. 6억으로 떨어져서 3억의 갭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럼 난 돈이 없는데도 올림픽 패밀리타운에 3억이 더 적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입성의 기회 시기가 됐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잠실동에 엘리트 엘스. 있잖아요. 네. 엘스. 요새 마이스로 종합운동장 개발로 엄청 뜨거운 엘스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가 더 상급지예요. 헬리오시티보다. 네. 더 상급지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에 17억 9천, 그러니까 거의 18억 찍었다가 19년 3월에는 15억 8천, 그러니까 거의 16억대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억 정도가 빠졌죠. 상급지인데도 불구하고 2억 정도 흔들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이제 대장이고 고덕은 이제 2등의 입지로 갈 텐데 그러면 엘스보다는 훨씬 더 네. 좋은 기회 타이밍이 와줬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부동산 시장이 날아가는 시장에도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으면 네. 지금 시장이 사실 서울만 뜨겁지 다른 데는 냉탕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가 간과한 게 한 게 있더라고요. 뭐였나요?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심리를 아.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상승할 거야. 나도 더 올라가 타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라는 마음보다 네. 2, 3년 후에 공급이 부족할 거야. 전세가 올라가고 있어. 의 불안과 두려움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이제 절대인구 감소 때문에 또 서울로 수요가 몰리는 네.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되고 대출 규제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사람들이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받을 수 있었고 금리도 지금 대세 상승장 있을 때 금리랑 비슷해요. 네. 지금 높지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다 이제 접목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진짜 공급으로서의 역할의 부족함, 대출 규제 생각보다 영향력 없고 금리가 높지 않고 그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 지금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부동산 네. 시장은.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심리가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날아간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심리만 잘 이제 대중들이 했으면 네. 오히려 좋은 기회에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그 이전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2008년에 네. 나왔을 때도 그 리먼 브라더스 그 파산 신청되기 3일 전에도 네. 자금이 부족했던 게 아니래요. 그 BIS라고 예급 준비금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그 나라에서 지정한 것만큼 다 있었어요. 근데 3일 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건데 그 사이에 바뀐 건 사람들의 심리밖에 없었어요. 아, 그때 모기지론이 불안하다. 네. 내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뱅크런 사태가 터지면서 그런 게 나타나서 네. 결국에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네. 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언제까지 갈까요? 그런 심리가 계속 갈까요? 변수가 네. 닥치지 않을 때까지. 이번에 공급 대책도 나왔고 아, 그거는 사실 별로. 지금 봐요. 네. 지금 2, 3년 후에 공급이 부족해. 네. 자, 그린벨트 풀고 신도시 규모 늘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네. 이게 당장 공급되는 건 언제일까요? 한 5년, 10년 뒤겠죠. 그쵸? 네. 2, 3년 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렵겠네요. 네, 어렵죠. 그래서 그런 약간 심리적인 위안 정도의 네. 발표 대책이 있었던 거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조금 더 네. 풀어준다라고 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계속 이제 바람이 한 번씩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서 재건축, 재개발 물건들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규제 풀어줄 건 다 풀어줬어요.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환기 전환을 위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서울의 그 공급이라는 게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은 이거 막사 놓쳐. 이 심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신축이라도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는 또 네. 분위기가 신축 너무 올랐어. 이 가격에는 더 안 될 것 같아. 네. 라고 하니까 이제 준신축급으로 분위기가 갔고 준신축급에서 좀 구축으로도 슬금슬금 분위기가 가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강동구는 조금 앞으로도 쭉 꾸준히 갈 수 있는 거고 최근에 강동구가 더 포커싱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지금 부동산 트렌드에 딱 맞는 지역이 강동구인 거예요. 어떤 트렌드인가요? 신축 트렌드잖아요. 네. 그리고 실거주 트렌드잖아요. 네. 근데 마포가 사실 23년도에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네. 지금 서초의 반포가 이끌고 있죠. 네. 그 신축이 거기에 많았으니까 뭐 원베일리라던가 앞으로 원펜탄스나 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마용성에서는 성경동은 진짜 신축이 거의 없고 용산은 더 없잖아요. 네. 마포가 그나마 신축급이 있어서 강북에서는 24년도의 가격을 마포가 거의 리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동구가 많이 가격이 올랐지만 그 가격을 리드하는 느낌으로는 마포가 훨씬 더 네. 끌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포의 아현의 신축급, 프레스티지 자이라던가 더클래시 뭐 이런 애들이 대단지 애들이 3개가 빵빵빵 이렇게 있어주면서 걔네가 끌어주거든요. 네. 근데 마포도 신축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걔네들도 이제 조금 됐잖아요. 네, 마레프는 이제 신축급으로 껴줄 수도 없어. 여러분 좀 이제 많이 10년 넘었잖아요, 이제. 네. 11년 차. 연차가 많이 쌓였죠. 네, 그래서 더클래시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2개만 신축급이 있는데도 마포에 그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네. 근데 강동구는 신축이 올림픽 파크 폴에오는 그 단지 하나만으로도 지금 12,000세대니까 네. 웬만한 대단지 한 4-5개. 그냥 하나의 뭐 무슨 행정구역 같아요. 거기는. 그쵸. 그래서 신축 4-5개가 있다라는 느낌이고, 네. 고덕에 와서도 그라시움, 아르테온, 자이, 베네루체, 센트럴 이런 애들만 합쳐도 이 오히려 다 신축인 거죠. 네, 여기 색깔 보시면 돼요. 연두색이 5년 미만 신축이고요. 네. 파란색이 5에서 10년 준신축. 그리고 여기 보라색이 10에서 15년 얘까지 준신축 켜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축이 여기 다 몰려 있어. 또 강동구가 신축이 좋은 게 뭐냐면 네. 사실 신축끼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시너지를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에너지를 모아주기 힘든데 얘네는 모아져 있어. 다 모여져 있고 또 역을 끼고 위아래로 있으면서 네. 서로 시너지를 주기 너무 좋은 거야. 얘 올랐어? 나도 이만큼 올라야지. 그리고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옆에 또 미사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동구는 지금 이 실거주 트렌드, 신축 트렌드에서 가장 그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 이 강동구인 거죠. 게다가 제가 준신축급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바로 옆에 고레일이라던가 아이파크, 게다가 요번에 이제 별내선 오픈한 롯데캐슬 이런 애들 얘는 좀 구축이지만 네. 받아줄 준신축이 또 여기 있어요. 레미안 솔베뉴 명일역 앞에. 네. 그러니까 받아줄 준신축이 또 바로 역세권을 끼고 다 있고 이제 여기도 비싸라고 하면 그 옆에 고덕과 명일 사이에 있는 여기 구축들이 있거든요. 고덕지구 안에 얘네가 들어가요. 네. 얘네들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데 얘네들이 입지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사람들이 가장 고민한 건 그거. 나 지금 얼죽신이 대세라니까 네. 신축 가야 되나? 근데 신축 산 사람은 또 불안한 게 내가 고점에 잡은 거 아니야?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최고점에 거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네.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가격에 나왔는데 이거 사면 너가 최고점이야. 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사시나요? 좀 고민해서 옛날에는 빨리빨리 거기서 이제 고민하고 물건이 이제 빨리 소진이 안 돼서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해준다고 하면 이제 네. 사고 내가 1등이 되긴 너무 두렵잖아요. 그죠, 금메달. 네, 바로 이렇게 맞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신축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죽신 지금 신축 사신 분들 그게 고민인 네. 거야. 내가 샀는데 뭐야 내가 최고점 상투 잡았다. 가 될까 봐 너무 두려우신 네. 거고
재건축 재개발 보시는 분들은 네. 신축이 대세라는데 몸테크만 하다가 시간 버리고 괜히 몸 버리고 네. 돈은 안 오르고 이러면 상처받으니까 네. 또 신축으로 가야 되나? 대세를 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거죠. 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편하게 살면서 만족도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신축을 가는 거고, 네.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더 중요하고 돈 좀 더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이후에 뭔가 장밋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난 기다리는 건 잘할 수 있어. 이런 분은 재건축 재개발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식으로 공급 대책 뭐 이렇게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대책 발표하면서 재건축이 조금 더 떨어져서 메리트 있게 사야 되는데 그걸 또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건 가격이 더 낮은 상태에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람이 계속 불면서 높은 가격에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가격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건데 강동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얘는 신축으로 가도 트렌드에 맞는 지역, 준신축으로 가도 트렌드에 맞는 지역, 재건축, 재개발, 구축으로 가도 트렌드에 맞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수요가 다 여기 있네요. 네, 모든 요소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강동구인 거예요. 네. 사실은 강동구가 2017년, 18년에 강남 4구로 편입이 되면서 막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럼 강남 4구에서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고 그래도 아직 거기 강남 3구에 못 미쳐. 라고 이제 자리를 잡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명실상부하게 강남 4구로서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강동구에는 지금 호재는 그렇게 딱히 입지가 확 좋아질 거야. 가치가 확 좋아질 거야. 지역이 이렇게 변화될 거야 라는 호재는 딱히 없어요. 근데 트렌드에 맞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강동구는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메디테라님이 강동구에 이제 선택을 하신다면 재건축이랑 신축 중에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준신축을 볼 것 같아요. 준신축으로요? 네네. 왜냐하면 구축은 지금 생각보다 가격이 싸지 않은데 몸테크를 오래 해야 되고 분위기가 다시 한번 변수가 발생해서 되면 다음 상승장의 중반을 넘어서야 빛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중간 전에 바람이 불면 가격이 같이 견인돼서 올라가지만 실질적인 정말 빛을 발하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신축은 저는 비싸게 주는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싼 걸 비싼 가격에 파는 건 좋아하지만 비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건 안 좋아해요. 누구나 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사시는 분들은 다 비싼 가격에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건 감안하셔야 돼요. 모순적인데 근데 비싼 가격인 줄 아실 거잖아요. 사장님들도 이거 최고점이라고 말하고 근데도 비싼 가격에 산다는 거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 홈쇼핑에서 자 매진 임박 한 개 남았습니다. 이러면 불안해요. 근데 여러 개를 놓고 이거 앞으로 약간 골동품 같은 거죠. 이거 앞으로 비싸질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는 사람들이랑 두 부류를 놨을 때 이제 매진 임박 이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들이 훨씬 빠르고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가담을 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 걸 알면 급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불안감이죠.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2, 3년 후에 공급이 부족하되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100%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숨고르기 구간이니까 지금 보고 이후에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올라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꺾여서 내려가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확인하고 가자는 거고 솔직히 지금 분위기로는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시장은 역사는 반복돼서 가지만 중간중간에 뭐 코로나19가 터지고 이런 거는 정말 블랙스완처럼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변수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변수가 치명적인 변수였을 때 정말 그냥 소소한 변수면 그냥 가져가도 되고 되는데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는 되돌릴 수 없거든요. 건너지 말아야 되는 강을 건널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심해서 가자는 거고 저는 신축은 그런 면에서 조금 치명적인 리스크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 조금 저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성격이라 상당히 보수적이라 차라리 그러면
아직 준신축들은 전고점을 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강동구가 별내선이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은 얘네가 8호선이 있더라도 네. 불편하고 5호선이 갔을지라도 여기서 한번 갈아타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강동역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애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애가 있어서 이 강동 위쪽 고덕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네. 5호선인데도. 그래서 사실은 교통편이 좀 불편했는데 이번에 별내선 여기 8호선이 연장이 되면서 이쪽 지역을 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지가 좋아지고 이제 송파로 잠실로 진입하는 이제 잠실로만 진입해도 막 교통편이 확 편해지니까 네네. 입지가 확 좋아진 면이 있어요. 그래서 준시축급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가 고덕역이고 이제 상일동역 위쪽으로 신축이 있어요. 네. 근데 상권이 여기에밖에 없으니까 이쪽이 아직 상권이 부족하니까 이쪽에 상권을 채운다라고 해가지고 아이파크 더 어반이라고 해서 여기에 큰 건물이 들어오고 주변에 사옥들을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케아라던가 CGV 그리고 각종 뭐 산림청이라던가 업체들 여기가 이제 사옥 중심으로 또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JIP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네네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기가 첨단 복합사업단지 뭐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쭉 해서 여기가 이제 조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이쪽에 일자리도 한 회사가 200개 정도 들어온다라는 호재가 있으니까 네. 직주근접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또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호재들이 있어서 이쪽의 상권을 여기서 좀 보완을 해줄 거다. 네. 그래서 사실 강동구의 상권은 천호역 인근에 있는 게 사실 메인이거든요. 네. 천호역 인근에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기 상권 크게 형성되는 여기 맛집 거리. 네. 그리고 여기 백화점이 있잖아요. 네네. 백화점, 이마트. 우리가 지금 1기 신도시 얘기가 조금 지금 선도지구 때문에 조금 더 뜨거워질 거긴 한데 부천 같은 경우는 역 하나에 백화점 하나와 대형 이마트 이런 것들이 껴있어요. 부천시청역이 하나, 신중동역이 하나, 성동역이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백화점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부천보다 얘가 못할 게 뭐 있어요? 돈도 더 비싼데. 그죠. 근데 상권이 얘는 여기에만 있고 아직 상권이 여기 고덕에는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강동이 좀 좋은 게 강동 팰리스 얘도 지금 준신축급으로 준신축이 뜰 때 지금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준신축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지금 23년이랑 지금 24년에 거래량 많은 강동구 거래량 순위를 보면 네. 신축급 그라시움 아르테온 이런 애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별내선 개통하고 입지가 좋아지면서 강릉 롯데캐슬퍼스트 고래힐 그리고 아까 여기 천호 여기에 있는 레미안 강동 팰리스 얘네가 오히려 거래량 순위는 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축과 함께 준신축급 애들 네. 입지가 좋은 역을 끼고 있는 이런 애들이 거래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신축급 가격도 좀 많이 올랐긴 했지만 올 초 대비 한 1, 2억 정도 올랐어요. 네. 그래도 전고점을 아직 뚫지 않았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상대적으로 너가 최고점이야. 네. 보다 전고점이 있어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네네. 그렇겠죠, 당연히. 네, 다음에 상승하면 전고점을 뚫고 가야 상승이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네. 그렇게 상대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좀 주신축으로 조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게다가 여기에 천호역 완전 여세권은 아니지만 강동 밀레니엄 중흥 S클래스 얘가 지금 9월에 또 입주가 있어요.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여기에 있거든요. 11월 입주가. 근데 여기에도 있어요. 얘는 999세대, 얘는 12,000세대. 근데 얘도 지금 매물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돈은 여기 레미안 강동 팰리스만큼 받고 싶어 하는 분위기래요. 이쪽도 입지가 좋은 편이지 않나요? 그죠? 얘도 강동역 지금 바로 역세권이고 네. 얘는 천호역에 좋은 상권 인프라가 좋은 데에서 이 상권만 넘어가면 바로 있는 거니까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거죠. 그죠. 게다가 이번에 이제 8월 연장이 돼서 네. 위로도 가기 편하고 아래로도 가기 편하고 라고 하면서 네.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동구가 좀 좋아지긴 했죠. 네. 지금 그 강동구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강남 3구로 편입이 됐었지만 지금 매매 평당가 순위로 보면 서초, 강남, 용산, 송파, 성동구가 오히려 올라가 있고 양천이 요새 좀 분위기가 좋아서 올라와 있다 보니까 강동구는 평당가로 봤을 때는 사실 아직 강남 4구의 위용으로 위에 막 올라와 있진 않다. 9위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강동구가 아직은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시장 강도 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겁냐,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냐, 거래가 잘 되냐 이런 순으로 보자면 강동구가 성동구 다음으로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장 강도가 100 이상을 넘어서면 네.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순위가 이렇게 있지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이 강동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이를 보면 이 시장 강도 추이를 보면 지금 매매 추이가 훨씬 더 높죠. 네. 아무래도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1월에 입주가 있다 보니까 전세 시장 강도는 매매 시장 강도보다는 좀 밑에 내려와 있죠. 네. 그래서 이 간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매 평단가가 보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매물 건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막 매물이 쫙 올라가고, 서울로 보면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강동구 전체적으로 지금 12,000세대나 아까 중흥 S클래스나 이렇게 해서 올해만 17,000세대 입주가 있어요. 네. 서울의 전체 공급이 37,000이거든요. 네. 근데 17,000을 강동구가 다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있네요. 3분의 1을 다 강동구가 네.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강동구가 지금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안 실제로 떨어진다. 과잉이다라고 네. 나오는데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매매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아.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매물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강동구는 특이하게 큰 변수가 뭔가 사람들의 심리를 크게 흔들 만한 변수가 없으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생활권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동구가 지금 거래 잘 되는 아파트 순위를 세워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라시움 아르테온 신축발 네. 얼죽신이 가고 있죠. 얼죽신이 얼어 죽어도 신축인가요? 그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네. 누가 만들어도 잘 지었다. 근데 그게 이거 약간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는 겨울에도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얼어 죽는다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으로 정도.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겨울에 얼어 죽어도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니까 네. 지금 가격이 비싸고 뭐 어쩌고 환경이 안 좋아도 난 네. 얼어 죽어도 힘들어도 신축이라는 거죠. 진짜 말 잘 만들었네요.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레일 준신축급. 그 다음에 아까 별내선 연장에서 이제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 네. 강동 롯데캐슬퍼스트가 4위를 차지했어요. 그게 얘네가 사실 이 강동 롯데캐슬퍼스트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네. 구축이에요. 구축급인데 단지가 크고 세대수가 많고 네. 이제 역세권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8월 10일에 개통을 했어요. 별내선이. 네. 그러면 이제 개통 호재가 있으면 가격이 올랐을 것 같잖아요. 네. 안 올랐어요. 미리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거. 그죠. 네. 이미 별내선 연장 호재는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가격 반영이 다 됐고, 네. 문제는 강동구 시장의 이런 신축 트렌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더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올라줘도 얘를 커버할 정도가 됐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별내선 개통 호재로 이 롯데캐슬퍼스트가 올랐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 분위기로 강동구가 오르면서 얘네가 같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원래 롯데캐슬퍼스트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23년도 거래량을 보면 23년도에는 거래량 순위로 봤을 때 11위였거든요. 네. 그라시움 아르테온, 레미안 명일 솔베뉴, 명일역에 있던 솔베뉴, 고레일, 아까 천호동에 바로 초역세권이 있었던 강동팰리스, 네. 고덕, 그 다음에 다시 고덕 지구로 넘어와서 고덕자의 아이파크 순으로 그쪽 애들만 거래가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롯데캐슬퍼스트는 10위권 바뀐데 지금 5위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되게 순위권 변화가 유의미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거기까지도 지켜봐야 되고, 그 밑에 바로 선사현대가 있어요. 암사동에. 네. 얘도 지금 올라왔거든요. 얘도 완전 구축인데. 네. 오히려 솔베뉴가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입지가 좋아지는 애들 순으로 거래가 좀 잘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거래량과 상승률이 조금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강동구는 아니에요. 그라시움 아르테온이 상승률도 좋고 거래도 잘 되고. 그러니까 신축이랑 입지 다 가진 곳인 거죠, 저기가. 그쵸. 네. 그래서 지금 고덕은 이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은 아파트가 네. 상승률이 많이 나오는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네. 강동은 같이 가고 있다. 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롯데캐슬퍼스트가 얘거든요.
네. 이 암사공원역이 이제 개통을 하면서 초역세권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겠네요. 여기 안에서도 이제는 옛날엔 여기에 있는 애가 고덕역으로 가기 편하거나 명일역으로 가기 편해서 이쪽에 네. 선호도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얘네들도 뭐야 나도 역세권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동들이 가격이 이제 키 맞추기 들어가겠죠. 네. 지금 좀 또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면 본인이 거주하는 집과 보유하는 집을 따로 두려고 하는 수요층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 수요층이 실제적으로 강동구에도 반영이 돼서 지금 매매가 두 건이 거래되잖아요? 그럼 한 건은 실제 바로 입주하는 사람이고 한 건은 입주 안 하고 전세 놓는 사람이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는 갭 투자가 늘고 있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요 한 건, 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 없어서 근데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전세 놓고 사놓으려고 하는 수요도 있지만 네. 지방에서 또는 그 외곽에서 돈은 없어서 이걸 실거주하지는 못하지만 보유와 거주를 개념을 따로 둬서 나는 그냥 집은 여기에 사놓고 거주는 저기서 하겠다라는 네. 사람들의 수요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이제 과열지구 이런 거 지정 안 될까요?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네. 난 언제든지 카드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서울시장님이 요새 좀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한데 우선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강동구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지금까지 뭐 현장 분위기랑 집값 이런 것들 위주로 쭉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강동구의 생활권을 본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